여러분들 감옥 안 가잖아요. 저는 감옥 갑니다. 제가 감옥을 가요. 알지도 못하면 좀 아가리 닥치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고 김세론 씨 사태의 비극,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교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권영찬 씨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김수현 씨와의 열애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인물입니다. 김수현 씨랑 만난 것도 내가 찾아낸 거야. 처음에는 김수현 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세론 씨가 남긴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발표문 그것도 안 밝혔어. 또한 망자의 이름을 걸고 10,000원만 쏴봐, 슈퍼챗 좀 쏴봐 라고 시청자들에게 구걸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알려드리면 슈퍼챗 10,000원짜리 3분만 하실래요? 근데 이 정도 오픈해줬으면 이 정도 진실을 나밖에 모르는데 슈퍼챗 10,000원이라도 한 분이라도 쏴주세요. 나 끝나고 캔맥주 하나 사 먹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옷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오늘 회원 좀 들어줘. 나 불쌍하잖아. 슈퍼챗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런 자가 지난 14일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성인 이후에 김수현 씨와 사귄 게 진실로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수현 씨가 2014년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결론은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 만났다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다. 더욱이 김수현 씨는 권영찬 씨의 말처럼 단 한 번도 김세론 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가세현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던 것을 이렇게까지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영찬 씨가 김세론 씨에 대해서 언급한 발언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먼저 김세론 씨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면서도 고인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임신하고 낙태했던 게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리고 그 배우 누구죠? 세론 씨 49지에 글 올린 거 레즈비언이야, 레즈비언. 커피차를 세론 씨가 매일, 세론 씨는 김수현 씨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레즈비언이야, 레즈비언.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작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론 씨가 조금 불안정했어요.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 입장에서 할게요. 살짝 피해망상증이 좀 있어요. 또한 고인의 자살 묘사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나섰습니다.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파닥 해갖고. 때로는 낄낄대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바빴고 특히나 성적인 이야기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정스님, 미역 냄새는 누굴까요? 여자세요, 남자세요? 근데 이런 건 실례야, 실례. 여자예요? 여자야? 실례야, 여자끼리 왜 그래? 짱구 1224님, 맞아요. 냄새가 문제 아니라 세론한테 모욕적인 발언이죠.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잠깐만. 여기 뒤에 이게 황영웅 씨 사진 잠깐만요. 여성 몸이 아니라 여성 성기에서 나는 특유한 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폄하 발언한 거예요. 이런 자가 김세론 씨의 명예회복을 위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권영찬 씨는 김수현 씨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한편 한 시민으로부터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경찰로 이첩이 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권영찬 씨의 피고발 기사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사 삭제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웬만큼 큰일이 아니고서는 기사 삭제를 해주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뭅니다. 기사 삭제로 인해서 페널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널티 점수가 누적이 되면 포털 사이트에 기사 공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영찬 씨를 향한 기사들은 속속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권영찬 씨는 기자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식으로 기사를 수정시키거나 삭제시켰습니다. 특히나 기자들에게 따로 연락까지 취해 이진호 영상 기사를 쓰지 말라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자녀들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기자들을 되게 많이 알아요. 언론사 대표도 많이 알고 국장도 많이 알고 또 이진우 기사 받으면 막 전화해서 막 싸워. 당신이 지금, 왜냐면 푸사에 딸 사진이랑 아들 사진 쪽 꼬맹이, 최소한 애들 키우는 엄마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기자들한테 그래. 당신들도 애 키우는데 어떻게 이진우 기사를 그냥 받을 수 있냐. 그것도 딸 키워. 사진 보면은. 그것도 여자 기자들이야, 여자 기자들. 내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 내가 화가 안 나요? 애들 키우는 사람은 최소한 그러면 안 돼. 어디서 작 같은 것들이 그냥 나타나갖고 아니, 기자들은 권영찬 씨의 말을 왜 이렇게까지 잘 따라주는 걸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영찬 씨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하나는 고인이 된 김세론 씨의 이름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김세론 씨에 대해서 3년간 4차례, 4년간 6차례의 영상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서는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이후 최근 3년간만 5,000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저보다 김세론 씨에 대해서 적게 다룬 매체나 기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권영찬 씨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저 이진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사회적으로 타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당신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일선 기자들 입장에서는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박이었습니다. 실제로 권영찬 씨는 기자에게 당신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세론 씨를 괴롭힌 기자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겠다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진호 영상에 대한 기사는 쓰지 말라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결국 망자가 된 고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적 보복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권영찬 씨의 폐악질은 권영찬, 김세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들만 기사화되는 언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서 내보냈던 가세현, 김세희 씨의 방송을 말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신의 반론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친듯이 전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내리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자의 이름을 권영찬 TV 유튜브에 박제를 시키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 직원들과 기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막상 해당 기자와 통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의 기자 선배다라고 소개를 한 뒤 언중위에 제소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때리겠다,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연예인, 상담심리학 교수, 짝꿍댕이 술집 사장, PC방 사장, 상담심리학자, 대학 교수, 마케팅 전문가, 권영찬닷컴 운영자, 연예인 자살방지협회 소장, 그리고 기자까지. 그간 권영찬 씨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해왔던 직함들입니다. 대체 권영찬 씨가 어떤 경력을 갖춘 기자 선배인지 스스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권영찬 씨가 권필원이라는 필명으로 라운신문에서 객원 기자로 써왔던 기사들입니다. 교수님이 필명으로 권필원 기자님으로 활동하신다고 말했더니 팬님들이 아니라고 말들 하네요. 확인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맞아요. 제가 권필원 기자예요.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은 다 아는데. 가수 황영웅 씨의 찬양 기사 일색인데다가 내용마저도 기도 안 차는 수준입니다. 이런 자가 일선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자 선배라고 한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문자와 전화 그리고 소송 겁박에 지친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상에서 권영찬 씨의 이름을 빼주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자신감이 생긴 권영찬 씨는 급기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사 내리는 방법 공개라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찬 씨는 기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겁박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올려 본인이 응원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의 인스타그램까지 뒤져 개인적인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또한 기자 실명을 언급해 박제를 하거나 항의 메일 폭탄 등의 방식으로 해당 언론사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언론사 기자의 이름까지 적시해 이 시발로마 너네들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님 그 메일 좀 비워주면 안 돼요? 내가 기사를 잘못 썼더니 아리스란 분들이 자꾸 메일을 뭉태기를 계속 보내요. 기자들의 조회수에 활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시발놈들아, 너희들 매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권영찬 씨의 겁박에 지친 기자들이 권영찬 씨의 이름만 나와도 회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권영찬 씨의 압박하에 김세론 씨 사태와 관련해서 객관적 검증과 크로스 체크까지 거친 제 영상들에 대한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검증도 없고 심지어 자료 조작까지 했던 가세현의 기사들은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권영찬 씨는
인가조차 받지 못한 연예인 자살방지협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MBC와 KBS 뉴스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진행했던 MBC 임소정 기자에게 제가 직접 메일을 보내 반론까지 요청을 했지만 묵살을 당했습니다. 기자로서 반론 보도를 위한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이메일로 반론을 보내달라라는 짤막한 답만 보내왔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번 사태를 벌인 권영찬 씨에 대해서 장문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와 같은 반론은 MBC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소정 기자님, 본인 기사에 책임을 지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반론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반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권영찬 씨의 겁박에는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주고 정당한 반론 보도는 무시하는 행태, 정말 우리 언론들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타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여서 망자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비극,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권영찬 씨는 스스로를 법꾸라지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스스로 자각조차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3년 내내 이진호 구속된다 라고 떠들면서 매일같이 고소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까지 빌어 고소와 고발까지 진행을 했지만 불송치가 나거나 모두 각하됐습니다. 특히나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라면서 매일같이 방송을 켜서 잉크값을 달라, 주차비가 필요하다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후원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뭐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간다고 막 이렇게 뭐 기름값 같은 거 뭐 슈퍼챗으로 쏠려고 그러지 말아요. 뭐 주면은 받긴 해요. 뭐 주차비 같은 거 주면 받아요. 뭐 안 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 이들의 선동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신만만하게 수천 장의 자료가 있다라고 밝혀왔던 권영찬 씨와 김세희 씨는 자신들의 주장들이 번번이 팩트로 반박을 당하자 이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는 내가 구속될 수 있다, 올해 안에 가세현을 접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 저희가 요새 가세현 후원 그 금액이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저희 가세현 유지가 안 되면 저희도 아마 올해 안에 이 가세현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저는 1차로 감옥 갑니다. 지금 이 수사기관, 검찰, 경찰, 법원 다 김세희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걸린 사건이 몇 개입니까? 쯔양 사건, 김수현 사건, 온갖 이진호, 강경윤 다 고소했잖아요. 그거 수사기관이 다 유죄 때릴 수 있어요. 쯔양도 안 그러겠어요? 그거 다 불송치됐던 거 다시 다 송치하겠지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제일 1차로 감옥 가고 가장 탄압받을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가겠어요? 여러분들 감옥 안 가잖아요. 저는 감옥 갑니다. 제가 감옥을 가요. 알지도 못하면 좀 아가리 닥치세요. 권영찬 씨는 김수현 씨와 성인 이후 사귀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수현 씨가 2014년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결론은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 만났다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희생양들이 생겼습니까? 이들은 언제든 김수현 씨와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다시 허위선동에 나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